자, 이제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일로 주목하십시오. 이 기신론은 얘기가 간단합니다. 요 핵심은 이겁니다. 해석본 중에 이렇게 세 단락을 딱 나눕니다. 원래는 뭐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 도상이라 하지만은 현시정의는 이 부분에서 세운 내용을 바르게 뜻을 해석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하견이나 법학견에 법집과 인집에 아집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대치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그 대치사집 부분에 달아놓습니다. 그걸 다 대치하고 나면은 사람이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발치, 도상, 도를 닦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심을 일으킵니다. 신성지발심, 해행발심, 정발심을 해가지고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런 구차한 얘기는 놔두고 이 마음을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쓰고 이렇게 삐딱하기도 않고 사람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이 이렇게 앉았다가 섰다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궁금하지 않느냐, 이게. 궁금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는데 이래 논해놓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생멸. 일로 보세요. 그 책 보지 마세요. 책이 아무 영업 없어요. 요거는 책이나 그 텔레비나 인터넷 강의나 이렇게 뭐 저도 구차할 수 없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메마릅니다. 이거는 메말라요. 마치 이 책 이거는 그 잘려가지고 있는 그냥 서가 있는 적어도 나무는 나무라.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도. 그래서 솜씨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조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명을 하지만 그건 구차한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라.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일러 보십시오 하는 거는 소리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쓰는 언어 중에 손짓도 있고 발짓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찡긋하는 것도 있고 이찡 전찡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부처님하고 뭐 가서 보니 이심전심이잖아요. 처녀 총각끼리는 뭐예요? 이찡 전찡이요. 이찡 전찡. 그런데 안 보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저 눈짓을 뭐 오빠 형 온나 막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그제 강의할 때는 이 온몸으로 손가락까지 다 같이 강의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같이 강의한다고. 이게 이것도 같이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 의례적인 그런 강의처럼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마쳐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마친다고. 10분 있으면 1시간 끝나요.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루하게 생각 안 하는 방법은 지금만 집중한다. 지금만 집중한다. 지금만 집중한다. 자, 심생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생멸. 심생멸은 간단합니다. 뭐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심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만 딱 파악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됩니다. 심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게 마음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매일 죽을똥 살똥 하는 게 본심, 일심, 자성청정심, 자성불성은 불생불멸이라. 이게 왜 생멸하느냐? 이게 무명풍이 불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뇌의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자성청정심이 지 눈을 찔러가지고 괜히 허공꽃이 보이는 것처럼 날목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눈 한 번 쓱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형광등이 2개, 3개 보이잖아요? 누를 날자, 눈목자. 요걸 날목이라 합니다. 날목. 도장 찍을 때는 뭐라 하죠? 날인이라 하죠. 자기의 사상과 고집과 경험, 되지도 않은 체험, 이걸 가지고 뭐 불교라고 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자기 정신세계를 꾹 눌러가지고 입으로 이제 내놓거든. 맞나? 물어보면 그건 네 거 아니고, 그건 네 거 아니고 몇 번 물어보면 지껏 모릅니다. 그 자다가 이제 나무 다리 끌고 이제 매일 강의해라 이러면 이제 책 미리 좀 일찍 좀 책 좀 많이 보고 와가지고 미리 보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이래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법무이고 강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체득해야 돼요. 체득. 그리고 체득까지 안 되면 이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생멸이 해석분의 주안점입니다. 심생멸 해보세요. 따라 안 하시면 자꾸 암만 생겨요.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 그 다음에 한 대목이 심생멸상. 자, 됐습니까? 하나는 심생멸. 심생멸은 뭐라 했습니까? 각과
불각이라. 심생멸은 각과 불각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여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도 안 가십니다. 저도 이해 안 가지만 생멸문에 가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도 이해 안 갑니다. 생멸문에 어디가 이해하냐면 거짓말하고 앵개붙고 한스럽고 뭐 요런 밑에 찌찌부리한 대목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완전히 내 얘기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쪽에 업 짓고 업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없는 것이 끌고 부스럼 만드는 거 그것만 자꾸 보다 보면 내 꼬라지가 와 일로 이러면서 이제 자꾸 위로 이제 진용운섭을 하게 되가 있죠. 자, 기신론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심생멸에 대해서 얘기를 쫙 먼저 펼칩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세계는 이렇다. 그럼 그 인연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생각은 인연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자연도 인연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본래 마음은 자연스럽거나 인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쉽다고 하면은 부처님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처음에는 심생멸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 그 다음에 심생멸의 최상위 이제 심생멸을 어떻게 해서 그런 모양과 이 본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심생멸의 그 모양에 대해서 낱낱이 삼세육추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난 뒤에 끝났는데 해석분 한번 끝납니다. 얘기 일단락 됩니다. 이 대목을 기신론이 하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하고 어려고 할 것 없이 기신론을 설명할 때는 족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 쳐다보면은 그거는 저 얘기는 여기 붙는 게 아닌데 얘기는 그래서 끝납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들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청정한갑다. 믿는다. 마연신건이 능히 우리가 내가 원래 이제 완전 무결하고 아무 완벽해가지고 하자 없는 티끌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구나. 일단 믿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이 허공이 쪼개지거나 망치를 두드려도 깨지지 않고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도 않지만은 그게 자성청정이다. 네 본심은 그렇게 허공처럼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해 간다요. 그런데 니는 지금 허공 중에 막 잡아 째지고 막 비도 오고 저기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살아간다. 이 생멸의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지금 돌고 있구나. 그래, 그 모양들은 어떻게 됐냐? 겨울 되면 눈이 내리고 뭐 비가 얼음이 얼고 여름 되면은 비가 내린다. 그렇게 이렇게 심생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까지 이해 딱 가요. 그래 한 대목 끝났어요. 이게 내 마음 구조가 이렇게 돼가 있었구나. 이제 안 속아야지. 이런데 안 되거든. 전생부터 찌달린 게 너무 많거든. 다생금 내에 전생에 지은 악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비록 수행한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거야. 법신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탁한 지 생각들이 현재 생각에만 사로잡혔으면 봅니다. 그러면 니 잘 봐 이러면서 뒤에 설명하는 게 훈습이라는 대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때 다시 훈습의 근본을 설명합니다. 뭐처럼 심생멸처럼. 그 다음에 훈습의 인연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훈습의 모양을 재차 설명을 해 줍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거기서 눈물이 콱 나올 정도로 저는 어느 날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끝인데 니 알아들었지? 단디해야 된다. 차 조심해야 된다. 그 2번 출구로 나오지 말고 또 나갈 때 봐라. 니 봐라 그 신발 그거 미끄러지겠는데 알겠지? 2번 출구 나오지 말고 그 한 번 끝나면 땡인데 그죠? 또 다시 한 번 더 이 기신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본래는 물에 묵어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오고 가는 것도 없는데 이 옷에는 분명히 향연기가 없다. 그런데 법당에 있었기 때문에 향연기가 어디에? 옷에 자연스럽게 배긴 것처럼. 옷은 무슨 원래 하자가 없는데 뭐가 왔다 갔어요? 옷에 때는 옷이 아니다. 옷의 향도 옷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놔둔다 해가지고 그 살 떼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끝까지 눈을 짜보야 된다. 그런 대목들을 훈습된 거, 훈습을 빠지는 이런 대목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설해 놓은 부분이 법장문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해석본 중에서. 어렵지는 않지요.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나중에 그 의장문에 들어가서 이제 최대가 뭐고 상대가 뭐고 용대가 뭐고 이런 것이 또 설명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다 알아지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제
해석분에서 다 해석하고 이해를 했으니까 어디 해야 돼요? 수행, 신심해. 수행은 무슨 수행을 하느냐 할까? 우린 늘 하던 겁니다. 부처님을 믿고 내 자성청정 믿고 스님들 믿고 불법 믿는 거 사신 있죠? 그 다음 수행은 뭔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바람일, 반야바람이라고 선정바람일. 우리 매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던 거.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정말 힘들거든요. 한 생각이 끊어진 사람의 무공령의 수행하고 잡다하게 빚 갚듯이 체면치레 때문에 하는 그 수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대충 보면 알아요. 이제 눈빛만 보면 아는 체 하는 건지 진짜 아는지 안다.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 단락은 좀 열어놓고 이제 마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제 세 번째 챕터 3 해석분. 또 한글도 대가 했지. 옆에 자비록이 또 뭐가 있어요? 뭡니까? 한문도 해석분 했지. 그 뒤에 세 개라고 써놓은 거는 뭡니까? 현시정의, 대치사질, 분별, 발치도상. 이 큰 과목을 이제 이 큰 단락이 세 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설 이비분혼이 차설 해석분홀이라. 이설 이비분혼이 차설 해석분홀이라. 이설 이비분혼이 차설 해석분홀이라. 이설 이비분혼이 차설 해석분홀이라. 이미 이비분을 설하여 마쳤으니 다음에는 다시 해석분을 설하겠다. 지금 이 시기가 맞는 겁니까? 저 시기가 맞는 겁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자, 이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있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존재 존재. 그러니까 마음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표시한다고 이게 시간이 디지털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날로그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서는 사람의 방편은 저 시계는 완전히 이제 안 돌아가니까 돌아가나? 돌아가면 하루에 한 번도 안 맞는데 저거는 안 돌아가는 건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2번은 정확하거든. 밤낮으로 2번은 정확하게 맞지. 돌아가 버리면은 영 거쪽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한다 그래요? 2등이나 하지. 저래 설치해가지고는 뭐 2등이는 그냥 그죠. 쪽박 다 깬다. 아예 안 돌아가든지. 이렇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귀신은 같이 할 바에는 다 아시는 거지만 어때요? 더 철저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신정안이라도 제가 다니라. 온몸에 내가 지혜의 안목이 됐고 하는 생각마다 밤낮 없이 안목을 떴다고 하더라도 다시 포항제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흔적도 없는 아주 그치 눈, 코, 입기가 못 알아보게 다시 한번 더 집에 담갔다가 땡기고 더 집에 담갔다 땡기고 그래야만이 무한이비설신이요 무색승향척법의 이치가 되는 것이래. 석시기량을 막 시정하고 금일생애를 수자면이라. 지난날에 잘난 거 자랑해봤자 석시기량을 막 시정하고 뽐내지 말고 금일생애나 수자면이라. 지금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만. 그래서 저는 항상 학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르면 다 모른다. 아는 사람은 지금 알더라고요. 늘 지금 알아요. 전에 내 봤는데 그때 아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여문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은 진여문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여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해서 허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허망하고 지금도 집착할 게 없다고 하면은 항상 다 아는 것이고 진짜 그것도 생멸도 예전한 온전한 생멸이고 그 온전한 생멸이 온전한 불생불멸입니다. 생멸이 저것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 버리면 시원찮으면 어때요? 한 번도 맞는 날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생멸은 뭐 불완전한 불생불멸일 뿐이에요. 늘 어중이 떠중이 돼요. 자, 해석분을 세 가지로 나눈다. 해석분이 유삼종하니 해석이 유삼종하니 우나위삼고 해석이 유삼종하니 우나위삼고 해석이 유삼종하니 우나위삼고 해석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일자는 현시정이요 이자는 대치사집이요 삼자는 분별발치도상이라. 일자는 현시정이요 이자는 대치사집 삼자는 분별발치도상이라. 일자는 현시정이요 이자는 대치사집이요 삼자는 분별발치도상이니라. 첫째는 바른 뜻을 현시한다. 이 말은 저기 현시정에서는 입이분에서 세운 바 있지 않습니까? 법과 의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정의 하겠다 이 말이죠. 현시하겠다 이 말이죠. 그 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중생심은 뭐고 최상용 3대는 뭐고 우리 마음 구조는 왜 그거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음이 사실 별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별별 걸 다 만들기 때문에 볼펜도 만들고 뭐 휴대폰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별별 걸 다 만드는데 마음이 진짜 별을 만듭니다. 인공위성 그 별이잖아요. 참 이해 안 가는가 봐요.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것도 별이지 않습니까? 인공위성도 만든다. 별성자. 인공위성. 마음이 별도 만들어요. 자, 그거는 뭐 조금 덜 떨어진 소리긴 하지만은 여기서 현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세운 것을요? 입이분에서 세운 것을 다시 세웠다. 저 스님은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고 했던 얘기 반복하고 반복을 싫어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신심 생깁니다. 그 반복은 없고 오직 뭡니까? 지금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 안 싫어하는 사람은 아까 거는 어떻게 잊어버리고 모른다. 어제요. 지금만 한 번 더 돌이키고 지금만 한 번 더 돌이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선수들도 이제 가부하라 해가지고 하기 싫을 때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한 번만 더. 하기 싫을 때 한 번만 더. 거기서 이제 좁쌀만큼 이제 좋아집니다. 좁쌀만큼. 사람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되게 아파가 이렇게 회복할 때 이렇게 보면은 좁쌀 한 개만큼 좋아지는 거다. 쪼만큼 좋아지고 쪼만큼 좋아지고 이렇게 한 1년쯤 지나면 많이 회복돼가 좁쌀 한 대쯤 돼가 있죠. 좁쌀 한 개만큼 좋아집니다. 현시정의는 어디에서 세운 거? 입이분에서 세운 바를 해석분에서 정확하게 현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치사집이라. 대치라는 말은 뭐죠? 상대해서 치료한다. 예를 들어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똥이 있다, 콧물이 흐른다, 눈곱이 끼가지고 몸이 뭐 이빨도 빠지고 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 먹을 때까지는 좋은데 좀 있다가는 침이 질질 씹다, 씹다가 먹으려면 안 먹고 그렇게 부정간을 많이 하면은 욕심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인연간 같은 거 이제 자주 하고 자비간보다도 인연간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세밀하게 살피면은 성질 급하게 해가지고 내 불같은 성격 알지? 나 한번 한다 하면 한다. 이거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뭐 내 고집대로 한다. 내가 언제 뭐 기 꺾는 거 반다. 이런 사람들은 인연간을 살피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찬찬히 앉아서 한 번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 가민세계, 견디고 참아야 되는 사바세계의 이 흐름이 아주 순하게 하게 되죠. 여기서 대치라고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저 뒤에 가면 뭐 마음이 저기 흑원 같다 그랬거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청정의 성품이 흑원인갑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우리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 이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뭐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맛보는 것도 그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착각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무슨 복이 있어가 또 부처님 제자라고 그렇게 하긴 해요. 참 신기한 일이라. 거의 적자와 그 외도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적자고 자기 자신을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 외도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가면은 외도 삼매하고 진여 삼매도 진짜 삼매하고도 이렇게 구분해 놓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을 무는 정도가 아니고 피를 토하듯이 얘기해 놓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거리 어려워가지고 안 본다 이런. 거리
어렵진 않죠.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그걸 갖다가 마치 낭아 혈분이라고 할까, 그 늑대 이빨처럼 막 이렇게 동이 붙자 서가지고 세수대야만큼 피거품을 물면서 어떻게든지 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글 쓴 지금 이 글도 제가 이 귀신론을 보면서 느끼면 그겁니다. 아주 작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요거 대치사지 같은 거 요거 자세하게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요거 차례대로 내는 거는 완전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뼈 같은 거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바깥에 드러나면 이게 지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요런 뼈대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뼈대가 확실히 갖춰져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사람이 모자라 보이든지 뭐 이렇게 뭐 잘나 보이든지 하는 건 포장입니다. 바깥에까지 그렇게 가시할 거니까 안에 뼈대가 반드시 요 귀신론이 이렇게 심어져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져가 있어야 그게 이제 갈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대치라고 하는 말은 상대해서 다스린다. 어떤 데에 삿된 집착에 대해. 삿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 양날의 칼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분별, 발치, 도상이라. 분별이란 말은 아주 이게 지혜롭게 잘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롭게 잘 구분해낸다 이 말입니다. 예. 발취라는 한 말은 출발해서 나아간다. 어디로? 도로. 도상에 도 닦는 모양에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라밀행을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남 잘 챙겨주고 또 날 잘 챙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요는 이제 해석분 요거도 이제 입이분에서 탁 받아와가지고 여기 말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차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이제 이치가 바로 써가 있죠. 귀신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집에 매일 음식할 때 장 쓰지 않습니까? 소금, 장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장이나 소금 없으면 싱거워서 안 되잖아요. 그게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눈물염도 눈물만큼 이렇게 짭짜리 할 만큼 그렇게 하면은 사람 심심하고 삼삼하고 맛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금 짜든지 싱겁든지 해보면 안 좋죠. 저번 시간도 그거 간장 얘기를 했는데 요 귀신론 간장 종지처럼 하나 딱 챙겨가지고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렇게 분명히 그거 이제 다 챙기셔야 됩니다.